그날 고성이는 모텔 방에서 잠을 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방에 갇힌 것처럼 보이게 버틴 사람이었는데요. 이불을 덮고 누워도 쉬지 못했고 눈을 감아도 계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울어버리면 진짜가 묻어나오고 진짜가 묻어나오면 프레임이 깨지니까요. 고성이는 대신 웃었습니다. 남들이 보고 싶은 웃음이 아니라 자기 계획이 맞아떨어질 때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쁜 옷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을 만한 옷을 골랐습니다. 깔끔하고 얌전하고 누가 봐도 피해자로 읽힐 만한 톤 얼굴도 머리도 단추도 목선도 전부 정돈했습니다. 목소리 톤도 바꿔봤습니다. 겁먹은 목소리, 참고 있는 목소리,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목소리. 고성이는 이런 걸 아주 오래 해온 사람이었거든요. 모텔 입구를 나서는 순간 고성이는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붙어 있다는 거요. 고성이는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하면 상대가 편해지니까요. 일부러 한번 멈춰 섰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돌렸고 감시자를 향해 딱 한 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보고 있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더 봐.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 쪽에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고성이가 숙소에서 나왔고 누가 붙어 있는 걸 아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계속 붙어 들키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확인해. 짧게 지시하고 끊었습니다. 분노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한마디라도 더 하면 자기 쪽이 흔들리는 순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26년 전 그 자리로 되돌려놓고 싶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가진 걸 다 빼앗아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 초라하고 궁색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숨도 못 쉬는 모습, 그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집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성이는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느렸습니다. 누가 봐도 쫓기듯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갈데없이 걸어 나오는 사람처럼 보이게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급하면 실수가 나오는데 저 여자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보여줄 장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잠복이 붙었습니다. 처음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골목에서 딱 한 번 시야가 끊겼습니다. 사람 하나 지나가고 차 한 대 껴들고 신호가 바뀌는 그 몇 초, 그 몇 초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짧은 틈을 고성이는 너무 정확하게 썼습니다. 뒤를 밟던 사람이 다시 눈을 들었을 때 고성이는 이미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는지 건물로 들어갔는지 방향이 꺾였는지 흔적이 끊겼습니다. 보고를 들은 박진석은 눈썹 하나만 움직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누군가에게 책임을 주고 책임을 주는 순간 더 큰 실수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박진석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치, 시간, 인상착의 동선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들키지 말고 욕심내지 마. 그렇게 고성이는 한동안 사라졌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박진석은 더 확신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사라진 겁니다. 없는 시간을 만들면 없는 돈이 증명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불쌍해질 시간을 만들면 누군가가 잔인해질 상대가 자동으로 생기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온라인에서 사모님이 라이브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서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단어 하나 잘못 붙이면 그 단어가 나중에 칼이 될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박진석은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치는 순간 자기가 끌려간다는 걸 아니까 박진석은 입술만 굳게 다물고 화면을 켰습니다. 진행자 옆에 고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흐트러지지도 않고 딱 단정하게 정리된 얼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들어온 사람이었는데요. 그게 박진석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불쌍해지려고 온 게 아니라 박진석을 악당으로 만들려고 온 거니까요. 박진석은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끄는 순간부터 더 큰 말이 붙을 걸 아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이미 상황을 봤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고 박진석의 표정이 더 굳어 있는 걸 보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말은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가면 그 말이 결국 선택이 되니까요.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박진석이었습니다. 너도 봤지? 저 여자가 지금 뭘 하는지.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태도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예, 봤습니다, 아버지. 저 방송 의도적으로 판을 짜는 겁니다. 박진석은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은 채 낮게 물었습니다. 어떤 판? 성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고르는 쪽을 택했습니다. 단어 하나가 여론이 되는 걸 아는 사람처럼요. 고성이가 얼마나 힘든지가 아니라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로 끝을 내겠다는 흐름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대응을 하시든 밖에서는 잔인하게 보이게 만드는 방향으로요. 박진석의 숨이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표정은 더 차가워졌는데요. 그 차가움은 화보다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딱 하나만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면 질 확률이 높다. 반응할수록 고성이가 원하는 그림이 완성된다. 박진석은 속으로만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하지 말자. 만나자. 도망칠 틈을 주지 말자.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히자 화면 속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진행자는 더 자극적인 질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고성이가 잠깐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당하는 일을 처음 말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다 계산한 사람처럼요. 고성이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는데요. 박진석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목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고성이는 쫓겨났다는 말을 먼저 꺼냈고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붙였고 돈이 없다는 말을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순서가 기가 막혔습니다. 돈이 먼저 나오면 구질구질해 보이는데 갈 곳이 먼저 나오면 사람이 먼저 불쌍해지니까요. 고성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동자만 살짝 젖게 만들었습니다. 흐르지 않는 눈물 사람들이 제일 오래 바라보는 그 표정. 그게 화면을 뚫고 나오는 순간 박진석은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도움을 받으려는 게 아니다. 도움을 명분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한편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도 숨이 막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방 안에서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이미 한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직접 입으로 말했던 고백. 심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라고. 지은호는 약으로만 신부전증을 짐작했었고 확신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이지혁이 끝까지 숨기려다가 결국 스스로 말해버렸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화가 났고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혼자 감당하려는 사람, 끝까지 혼자 버티려는 사람, 결국 사람까지 밀어내고 혼자 결론 내리려는 사람이니까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선배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더 웃으며 넘어갈 겁니다. 더 괜찮다로 끝내버릴 겁니다.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진다는 거요. 그런데도 지은호는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전화를 하지 말자. 만나자. 도망칠 틈을 주지 말자. 박진석의 머릿속에서 굴러가던 문장이 지은호 안에서도 같은 형태로 굴러갔습니다. 그 시각 영나도 숨이 막혔습니다. 영나는 작업실을 나오는 순간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조용한 게 더 무서웠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가 끝났다는 뜻일 때가 많으니까요. 영나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지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길게 쓰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요. 지금 와. 내 옆에 있어줘. 지환은 문자를 보는 순간 왜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왜를 묻는 동안 영나에게 틈이 생기니까요. 지환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영라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혼자인 장면을 만들까봐 싫어서요. 영라가 지환을 보자마자 숨이 풀리듯 내려앉았는데요. 그 다음은 분노였습니다. 영라는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지환이 주변부터 훑었습니다. 누가 오래 서 있는지, 누가 지나가다 다시 뒤돌아보는지, 누가 유난히 가까운지. 그리고 영라에게 시선을 줬습니다. 또 그 사람이냐? 영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고개가 다 말해줬습니다. 엄마가 다시 판을 깔았다. 오늘은 진짜로 위험하다. 도망치면 더 크게 온다. 지환이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너 혼자 안 둬. 영라는 그 말을 듣고도 안심을 못했습니다. 지환이 앞에 서는 순간 엄마는 지환을 더 세게 칠 테니까요. 영라는 지환을 지키려고 부른 건데 동시에 지환을 위험으로 끌어들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모순이 영라의 목을 조였습니다. 다시 화면 고성이는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표정이 아니라 누구를 묶을지 고르는 표정. 진행자가 또 질문을 던졌고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말은 차분했는데 그 차분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흥분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침착하게 남을 찢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보며 더 이상 참기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하지만 당장 움직인 그 순간이 고성이의 무기가 됩니다. 박진석은 성재 쪽으로 시선을 아주 짧게 돌렸습니다. 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밖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말이 붙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고성이가 어떤 문장을 꺼내든 그 문장이 누굴 향하든 박진석은 한 가지를 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도망친 게 아니다. 숨어든 것도 아니다.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연출로 한 번에 사람들의 눈을 잡아챈 거다. 그리고 박진석은 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전화를 하지 말자. 만나자. 도망칠 틈을 주지 말자. 박진석은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끄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숨겼다는 말이 붙는다는 걸 아니까 그냥 두고 봤는데요. 고성이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잠깐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보일지부터 고르는 사람처럼요. 진행자는 슬쩍 방향을 바꿨습니다. 회장이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힘드셨냐? 그쪽으로요. 고성이는 바로 답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머뭇거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1초가 시청자들한테는 참다가 입 여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고성이의 말은 사실을 말하는 듯하면서도 정확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대신 분위기, 날짜 대신 뉘앙스, 사건 대신 그날부터 같은 단어들. 누가 들어도 박진석이 악당처럼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잡히지 않게 빠져나가는 문장들로요. 박진석은 속으로만 정리했습니다. 저 여자는 이혼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복귀도 아니다. 사람들 눈앞에 나를 묶어놓으려는 거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잔인해 보이게. 문득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성재였습니다. 말이 더 길어지지 않게 먼저 못을 박는 느낌이었는데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성재가 한 박자 더 낮게 말했습니다. 저 방송은 사실이 아니라 이미지 싸움입니다. 아버지께서 움직이시는 순간 그 장면이 증거가 됩니다. 고성이가 원하는 쪽으로요. 박진석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냐? 성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기엔 이미 늦었고 남처럼 부르면 감정이 튀어나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결국 성재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 사람, 오늘은 의도적으로 궁지에 몰린 피해자 프레임으로 갑니다. 집에서 나온 것도 돈이 없다는 것도 어디서 사라졌는지도 전부 장면으로 만들 겁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특히 사라졌다는 말에서요. 잠복이 붙어 있다가 고성이를 놓친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으니까요.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돈이 없어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사라진 겁니다. 긴 공백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공백을 비극으로 채웁니다. 빈칸을 누가 채우게 만들었느냐? 그게 오늘 고성이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는 짧았습니다. 잠복 다시 붙여. 지금 당장. 비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미 인원을 늘렸습니다. 다만 마지막 동선 이후로 한동안 흔적이 끊겼습니다. 박진석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질문만 던졌습니다. 연결된 사람이 있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이슈 프로그램 쪽입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길게 사라졌구나. 준비 시간이 필요했구나.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정리하고 장소를 잡고 진행자와 합을 맞추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라는 서사를 정돈할 시간이요. 화면 속 진행자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요? 같은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이름을 정면으로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넓게 말하고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걸 다 끊어놓는 방식으로 천천히 몰아갔습니다. 박진석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고성이가 박진석이 뭘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박진석은 반응하면 반응하는 대로 그림이 잡힙니다. 침묵하면 침묵하는 대로 인정처럼 보일 겁니다. 저 여자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성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부인하시면 역효과입니다. 정리? 증거가 아니라 구조요. 고성이가 오늘 어디서 누구를 통해 이 방송을 열었는지, 누구와 닿아 있는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연락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걸 먼저 끊어야 합니다. 박진석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건 고성이가 빌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26년 전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요. 박진석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늘은 대응하지 말고 정리한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방송 관계자, 누구 라인인지 찾아. 섭외의 경로부터. 돈이 걸리면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겨. 비서가 나가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고성이는 이제 막 다음 질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얼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불쌍해지려고 온 게 아니다. 나를 악당으로 만들려고 온 거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목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박진석은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말하는 문장 하나하나가 박진석의 얼굴 위에 칼금처럼 그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박진석이 진짜로 무서운 건 고성이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스스로 커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직접 때리지 않고도 상대를 맞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뭘 했길래 이렇게 힘드셨냐고요? 고성이는 이번에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고개를 들고 눈을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고성이는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들 꽃길만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집 안에서는 정반대였죠. 고성이는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단어는 아주 정확히 골랐습니다. 쫓겨났다, 끊겼다, 막혔다 이런 말들이요. 누구 이름은 말하지 않는데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손끝이 더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박진석이 어떤 행동을 해도 더 잔인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으려는 겁니다. 박진석은 그걸 알면서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알면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알고도 흔들리는 게 더 치사했거든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저쪽이 원하는 건 반응입니다. 아버지 목소리 하나만 걸려도 바로 돌아갑니다. 박진석이 대답 대신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는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는데요. 지금 그 방송, 누가 붙였는지부터 찾아. 섭외 경로, 돈 흐름, 연락망. 전부. 비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회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진행자가 지금 옆에 누군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요. 그 말이 박진석의 눈빛을 바꿨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같이 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오늘 이 방송에서 꺼내는 순간부터는 박진석이 손댈 수 없는 자리에 올라타게 됩니다. 박진석은 그걸 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는 순간 그 장면도 또 고성희 손으로 잘려나가겠죠? 진행자가 웃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옆에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무너진 척이 아니라 무너질 준비가 된 척. 그 연기가 너무 단정해서 더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겪은 일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 말이 나가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누구냐? 뭘 증명하냐? 회장이 뭘 했냐? 질문이 질문을 낳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보며 이마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참아야 해서 아팠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고성희를 눌러야 하는데 누르는 순간 더 큰 불이 붙는 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지금 꺼내려는 건 아버지를 묶어둘 장치입니다. 그 장치가 화면에 올라가는 순간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말로 안 막는다. 박진석은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습니다. 방송 관계자, 진행자, 제작 라인. 누가 고성희를 만나게 했는지 그 접점부터 뽑아. 고성희가 사라졌던 시간, 그 시간에 누구랑 붙었는지 그게 핵심이야. 비서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박진석도 자리에 앉아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보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사람을 붙였습니다. 기자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요. 절차와 서류, 거래와 계약, 약속과 책임. 고성희가 빛나는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때 고성희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랍니다. 가진 걸 다 끊기고 나서야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 말이 나가자 사람들은 더 확신해버렸습니다. 누가 끊었는지, 누가 쫓아냈는지, 누가 막았는지. 이름은 안 나왔는데도 결론이 먼저 달려버렸습니다. 박진석이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널 26년 전 자리로 되돌려놓고 싶었던 건 내가 지금 같은 말로 세상을 흔들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는데 넌 그걸 아예 무기로 바꿔버렸구나. 그 순간 다른 장소에서 지은호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남의 싸움에 쉽게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남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화면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은호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은 이지혁 선배부터 붙잡아야 한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로는 못 잡습니다. 이지혁 선배는 전화로는 다 괜찮다고 할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대신 가방을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마음이 흔들린 티가 나니까요. 지은호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 번 더 눌러 말했습니다.
전화를 하지 말자. 만나자. 도망칠 틈을 주지 말자. 오늘은 내가 먼저 문을 열 거다. 영라도 같은 불안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지환 옆에 있었는데요. 지환은 영라를 가로막듯 서지 않았습니다. 영라가 숨 쉴 수 있게 한 발 옆에 서줬습니다. 그게 지환의 방식이었습니다. 보호하되 숨 막히게 하지 않기.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아빠는 가만히 있을까? 지환이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영라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움직이는 사람보다 멈춘 사람에게서 더 큰 벽을 느끼니까요. 영라는 지환을 쳐다봤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나도 오빠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 목구멍에서 올라왔는데 영라는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되니까요. 다시 화면 진행자가 옆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소개하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요. 그런데 그 끄덕임이 너무 계산적이라 박진석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건 도움 요청이 아니다. 저건 협박의 시작이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그 장면이 또 쓰입니다. 박진석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안 나간다. 대신 붙잡는다. 오늘은 화면이 아니라 바닥부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비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 섭외 라인 중 한 명이 움직였고 그 사람이 만난 곳이 잡혔다고요. 고성이가 사라졌던 그 긴 시간에 드나든 장소가 하나 찍혔다는 보고였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서야 손에 잡히는 게 생겼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찾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진행자가 옆 사람을 부르려는 순간 고성이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소개하면 안 되죠? 지금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은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더 끌려갔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은 더 큰 게 나온다는 말로 들리니까요. 고성이는 카메라를 보며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기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택할게요. 박진석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위험했습니다. 고성이가 선택을 말하는 순간 누군가를 같이 끌어들인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은 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오늘 선택하려는 건 상대를 하나 고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한 덩어리로 묶는 겁니다. 박진석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고성이에게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사라졌던 시간에 연결된 그 장소로 이어지는 사람에게였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는 더 낮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간다. 문 열어. 그리고 동시에 지은호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도 움직였다는 거요. 하지만 느낌은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문을 열고 누군가가 문 앞에서 마주칠 겁니다. 그 마주침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화면 속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척 했는데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끝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다음 칼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끄지 않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보나 보자. 그 말이 끝났을 때 화면이 잠깐 끊겼다가 다시 잡혔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고 진행자가 당황한 듯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났습니다. 고성이가 그쪽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왔네 라고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도 성재도
영라도, 지환도, 지은호도 각자 다른 자리에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다음 장면은 누가 준비한 건지, 누가 막을 수 있는지 이제는 아무도 장담 못하겠다는 거요.